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인데요. 일방통행입니다. 한쪽으로 차가 두 대 갈 수 있는 도로인데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불박차 따라가고 있었고요.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불박차는 오토바이가 우회전할 줄 알고 쭉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좌회전해서 사고로 이어집니다.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죠.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 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요. 오토바이가 오른쪽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려나? 나는 그럼 1차로로 가야지. 그래서 1차로 쪽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오면서 아이쿠. 왼쪽으로도 아파트, 오른쪽으로도 아파트.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나치는데 갑자기 오른쪽 깜빡이 켰던 오토바이가 좌회전으로 들어왔어요. 불박차 운전자는 당연히 오토바이가 잘못했지. 나는 완전히 골탕 먹은 거야. 난 봉변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토바이 보험사는 아니에요.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오토바이도 2차로, 불박차도 2차로로 왔죠. 같은 차로로 올 때 앞에 차를 들이받으면 어떻게 해요? 오토바이가 불박차 들이받은 게 아니라 오토바이 좌회전인데 불박차가 들이받은 거잖아요. 앞뒤 관계이기 때문에 뒷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교차로 추월 금지잖아요. 다만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왼쪽으로 좌회전한 거, 그건 오토바이도 잘못이 있어요. 따라서 오토바이 30, 불박차 70이에요. 불박차가 가해 차량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자, 우선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전후 관계, 앞차와 뒤차 관계. 그것은 같은 차로일 때 앞에 나랑 같은 차로에 있는 차를 내가 들이받으면 그럼 뒤차가 잘못이에요. 그렇다면 이번 사고가 앞뒤 관계일까요? 선은 중앙선이 아니고 흰색 선이에요. 차선이에요. 일방통행. 한쪽 차 두 대가 갈 수 있는 거예요. 불박차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들어갈 걸 생각하고 1차로 쪽으로 가려고 하던 중에 마침 오토바이가 들어온 거예요. 불박차가 먼저 진로 변경을 한 거예요. 불박차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했는데 오토바이가 같이 들어온 거죠. 따라서 앞뒤 관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미 불박차가 1차로로 접어드는데 오토바이가 뒤를 보지 않고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불박차가 오토바이를 추월하려던 중에 일어난 사고일까요? 추월이라는 것은 앞차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그 차 옆을 통해서 다시 그 앞차 앞으로 들어가는 거, 이걸 추월이라고 합니다. 즉 디귿자 형태. 이번 사고는 불박차로서는 오토바이가 오른쪽 아파트 쪽으로 들어갈 걸 생각한 거죠. 근데 오토바이가 좀 천천히 가니까 아유 그래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나는 그냥 쭉 갈게요. 쭉 가는데 좀 답답하니까 1차로 쪽으로 쭉 빠질게요. 1차로 쪽으로 쭉 빠지려고 그러는 단순한 진로 변경이에요. 이걸 추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추월은 아니라 하더라도 불박차가 왜 교차로에서 2차로 왔으면 2차로 쭉 가지 왜 1차로 쭉 꺾었느냐? 왜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을 했느냐? 교차로에서는 진로 변경이 금지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는데요. 교차로에서 진로 변경 금지는 없습니다. 교차로 진로 변경할 수는 있어요. 조심해서. 만일 이때 불박차가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하다가 1차로 쪽에서 오는 차랑 부딪혔다 그러면 그럼 불박차가 잘못이죠. 하지만 뒤에 차가 없어요. 또 왼쪽, 오른쪽 차 없어요. 일방통행이니까 맞은편에서 오는 차도 없어요. 오로지 오토바이만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오토바이가 오른쪽으로 꺾어질 줄 알고 불박차는 1차로 쪽으로 변경한 거. 이것을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교차로 내에서 추월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려면 불박차에게 아쉬움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꼬투리 잡힐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하지만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꼬투리 잡힐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우선 첫째, 오토바이가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가죠. 그럼 오른쪽 아파트로 꺾어지는 걸 보고 지나갔더라면 그럼 사고 안 났겠죠. 하지만 영상 다시 보시면
이때는 충분한 간격이 있습니다.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오토바이가 우회전하려면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안 들어가요. 이때 저 차 안 들어가네? 오토바이 안 들어가네? 이상하다. 우측 깜빡이 여기까지 왔는데 왜 안 들어가지? 이상한데? 그럼 오토바이를 조금 더 관찰했어야 돼요. 그런데 관찰하지 않고 아이고 오토바이 답답하네 하면서 내가 먼저 가야지 1차로 꺾을 때 오토바이와 간격이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천천히 가니까 나 그냥 1차로로 먼저 가야 되겠다. 그러려면 아까 변경했어야 돼. 아까. 오토바이와 간격이 한 20-30m 벌어져 있을 때 그때 1차로로 미리 왔었다면 그렇다면 오토바이가 갑자기 들어오더라도 안 돼 빵! 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앞차가 이상하게 가는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조심스럽게 관찰하지 못한 점, 그 점이 불박차의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 아쉬움, 적게 보면 20, 많이 보면 3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보험사는 불박차가 70%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하지만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갑자기 왼쪽으로 들어온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겁니다. 오토바이 80, 불박차 20 또는 70대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서 사고 종종 일어났죠. 전진 주차했던 차가 뒤로 천천히 빠지는데 어떤 차가 쾅! 이번 사고는 좀 특이한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뒤에 차 한 대 보내주고 이제 서서히 후진하는데 누군가 무슨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쾅! 이번 사고에 대해 상대측 보험사는 후진 대 후진 사고는 50대 50입니다. 똑같잖아요. 후진 대 후진. 그런데 한쪽은 멈췄고 한쪽은 멈추지 못해서 들이받았으니까 멈추지 못한 차가 60, 불박차 4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자는요. 내가 후진할 때 아무것도 없었고 그런데 내가 천천히 가는데 그 차가 때렸으니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나는 그 차가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 차가 날 때렸어요. 60대 40은 너무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후진 대 후진 사고, 서로가 서로를 보지 못해서 일어난 사고면은 50대 50으로 볼 수 있죠. 후진하려면 뒤를 잘 봐야 됩니다. 뒤를 보면서 천천히 후진해야 되겠죠. 그러다 뭔가가 나타나면 바로 멈춰야 되겠죠. 그런데 둘 다 뒤를 확인하지 못하고 후진하다 일어난 사고, 그럴 때는 50대 50 맞습니다. 한 차는 상대차를 보고 멈췄는데 다른 차는 멈추지 못했으면 상황에 따라서 언제 멈췄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빵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등에 따라서 60대 40, 70대 30, 80대 20 그렇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것은 서로가 보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는 서로가 보일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차 한 대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서히 후진해야 되는데요. 불박차 뒷유리창, 그걸 통해서 뒤는 보이죠. 그래서 룸미러 또는 고개를 돌려서 뒤쪽은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오른쪽과 왼쪽 옆부분이 보일까요? 옆부분에는 다른 차들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주차되어 있기 때문에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조금씩 지나가는 겁니다. 혹시 뒤에 다른 차가 오거나 누군가가 사람이 오거나 그러면 멈추기 위해서 천천히 후진하는 겁니다. 불박차는 옆이 안 보입니다. 불박차로서는
천천히 후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반해서 상대차는 어디서 나왔나요? 상대차 영상 보시면은 상대차는 오른쪽 통로에서 나오면서 때리죠. 이쪽에도 차가 주차돼 있고 이쪽에도 주차돼 있고 이 통로에서 후진해 나오는 겁니다. 후진해 나온 차는 불박차가 보이죠. 뒷 유리창을 통해서 또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불박차가 보입니다. 보이는데 상대차는 불박차가 나오고 있는데도 못 보고 들이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 불박차는 상대차가 안 보입니다. 상대차는 불박차가 보입니다. 안 보이는 차는 뒤로 천천히 빼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상대차는 보이기 때문에 차가 나오는 걸 보고 멈췄어야 되죠. 그런데 상대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을까요? 만약에 상대차가 나오는 순간 불박차도 같이 움직였다 그러면 그때는 서로 운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반반 정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는 상황에 따라서 안 보이는 곳에서 나왔던 불박차의 잘못이 조금 더 크게 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가 후진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고 사고 날 때까지 몇 초 걸리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차 한 대 지나갔죠? 지금부터 움직이기 시작하죠? 이때부터 움직여서 하나, 둘, 셋, 멈추고 넷, 다섯. 불박차가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고서 5초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불박차가 멈추고 부딪히기까지 또 2초 걸렸습니다. 후진하는 상대차가 뒤를 잘 봤으면 저 뒤에 차가 나오네 보이죠? 그리고 불박차는 멈췄는데 상대차는 2초 동안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와서 불박차를 때렸습니다. 때린 곳이 어딘가요? 상대차가 불박차를 때린 곳의 위치. 그것은 불박차의 뒷바퀴 부분입니다. 뒤펜다, 뒷바퀴 그 부분을 때렸습니다. 그렇다면 불박차는 뒤쪽으로 나온 게 2m 가까이 나왔다는 얘기죠. 2m 가까이. 왜냐하면 상대차의 넓이가 180cm 정도는 보통 되죠. 거의 꽉 차서 때렸어요. 불박차의 뒷부분과 중간 부분을 때렸습니다. 불박차가 2m가량 뒤로 나오는 동안 왜 못 봤느냐. 나오고 있는데 한쪽은 보이고 한쪽은 안 보이고 누가 조심해야 될까요? 보이는 쪽이 양보를 해줘야죠. 만약에 상대차가 후진이 아니라 앞으로 오고 있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오고 있는데 통로를 진행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차가 나와요 뒤로. 그럼 뒷차는 어떻게 될까요? 멈추든가 아니면 빵 해서 나오지 말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차가 천천히 나오고 있는데 그냥 와서 들이받으면 후진한 차가 잘못인가요? 뻔히 보고도 들이받은 차가 잘못인가요? 들이받은 차가 잘못이죠. 앞으로 나올 때는 앞을 잘 봐야 됩니다. 뒤로 나올 때는 뒤를 잘 봐야 돼요. 뒤에 보이는데도 못 본 상대차. 보이는데도 못 본 차는 잘못입니다. 불박차로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천천히 후진으로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로서는 옆이 안 보여요. 안 보여서 천천히 나오다가 스톱 소리를 듣고 멈추었기 때문에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불박차 갑자기 쑥 나왔다면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겠지만 천천히 나오고 있었는데 불박차를 못 본 상대차의 전적인 과실이어야 되겠고요. 혹시 불박차가 비상등 켜면서 천천히 나왔더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불박차에게 판사에 따라서 10 내지 20%의 과실을 얘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박차는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서 갑자기 어떤 차가 유턴에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상시 유턴 구역이었는데요. 상시 유턴 구역이라는 것은 유턴 신호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유턴할 수 있다라는 표지판만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차가 중앙선을 물고 돌았습니다.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 차량은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고요.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인데 차량 직진 신호입니다. 정상적으로 교차로에 들어서고 있는데요. 맞은편에서 차가 한 대 오더니 갑자기 돌면서 아이고 저 차가 넘어졌네요. 허허. 불박차 속도가 그렇게 빨라 보이지 않는데도 아마 무게중심체에 한 곳을 딱 때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차가 옆으로 넘어졌는데 이번 사고에서 두 가지가 문제됩니다. 하나는 유턴한 차가 유턴 구역선을 지나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물고 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앙선 침범 사고인가요? 하나가 되고요. 두 번째, 상대측 보험사에서는 이곳은 상시 유턴 구역입니다. 즉 유턴할 수 있는 신호가 따로 없는, 유턴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은 U자 표지판만 딱 붙어 있어서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기 때문에 유턴할 수 있을 때 유턴했다. 따라서 이것은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턴 시기가 따로 정해져 있다고 그러면 직진 신호일 때 왜 유턴했느냐? 100대 0일 텐데 유턴 신호가 정해져 있지 않은 상시 유턴 구역에서 유턴했기 때문에 100대 0은 아니다. 불박차에게도 일부 잘못이 있다. 쌍방과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이번 사고가 불법 유턴인지, 즉 중앙선 침범 사고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시 보죠. 상대차가 유턴할 때요. 자, 여기서 물고 돌죠. 운전석 쪽 바퀴는 유턴 구역선 흰색 두꺼운 점선을 물고 있고요. 오른쪽 바퀴는 중앙선을 물고 돕니다. 중앙선 물고 돌았으니까 이것은 중앙선 침범 사고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도사관 중에서도 이런 사고일 때 중앙선을 물었으니까 중앙선 침범 사고다라고 처리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중앙선 침범 사고는 나는 정상적으로 가는데 왜 중앙선을 갑자기 넘어왔느냐? 중앙선을 놓고 나는 이쪽으로 하고 맞은편 차는 이쪽으로 오고 서로 믿음이 있었는데 갑자기 중앙선 넘어오면 믿음이 깨진 거 아니냐? 따라서 중앙선 침범 사고를 12대 중과실로 무겁게 처벌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유턴 구역선에서 갑자기 돌았을 때 일어난 사고나 유턴 구역선을 일부 물고 중앙선을 일부 물고 갑자기 도는 사고나 결과는 똑같습니다. 즉 불박차 입장에서는 내가 정상적으로 하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느냐, 갑자기 튀어나와서 유턴한 거, 그것이 신호 위반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될 텐데 상시 유턴 구역이기 때문에 신호 위반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이번 사고는 유턴하는 차가 조심해서 맞은편에 차가 없을 때 유턴해야 되는데 갑자기 튀어나온 거, 그게 사고 원인이죠. 상시 유턴 구역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느 신호에나 유턴할 수 있다는 뜻이지 무턱대고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전할 때 유턴해야 돼요. 안전할 때는 직진해 오는 차가 없을 때 또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충분히 유턴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유턴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 사고는 언제 유턴했습니까? 다시 보죠. 불박차가 잘 가고 있는데요. 교차로 정지선을 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서 이때 건너편 횡단보도 직접까지 갔을 때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런 사고 피할 수 있을까요? 상대차는 바로 맞은편에 정상적 직진한 차가 있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완전히 날벼락이죠. 내가 교차로 들어갈 때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통과를 막 하려는데 그 앞에 갑자기 들어오면 이거는 일부러 나를 골탕매기를 한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운전할 때 일부러 남을 골탕매기면 안 돼요. 상대차는 물론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직진해 오는 차를 못 봤거나 또는 자기가 먼저 빨리 돌면 돌 수 있겠다고 잘못 생각한 겁니다. 직진차를 못 봤으면 못 본 차가 잘못이죠? 또 도저히 돌 수 없는데
내가 빨리 돌면 먼저 돌 수 있겠다라고 착각한 거. 착각은 자유지만 불박차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정선으로 가는데 내 앞에서 착각해서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결국 불박차로서는 상대차가 그렇게 무리하게 들어올 것을 예상도 못했고 그 차가 들어올 땐 도저히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상대차를 신호 위반은 아니에요. 상시유통구역이기 때문에. 또 일부 중앙선을 물고 돈 거, 그것을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 판결 중에는 좌회전하면서 차체 일부가 중앙선 물고 들어간 거, 그럴 때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상대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니지만 그러나 바로 코앞에 직진한 차가 오고 있는데 그 앞에서 갑자기 유턴한 거, 상대차의 전적인 잘못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박차가 1차로를 잘 가고 있었는데요. 뒤쪽 2차로에서 온 트럭이 불박차를 착 지나가더니 갑자기 머리를 디밉니다. 불박차가 속도를 줄였지만 결국은 트럭의 뒷부분으로 불박차를 때리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1차로 잘 가고 있죠. 시속 한 30km 될까요? 트럭이 들어오더니 이때 깜빡 키면서 바로 들어오고 불박차 속도를 줄이지만 뒤로 하하. 이런 사고는요, 만약에 저 트럭이 크지 않고 조그만 소형 트럭이었으면 사고 안 났을 겁니다. 대형 트럭이나 대형 버스는 앞부분은 들어가지만 뒷부분은 들어가지 못하고 똑바로 서는 과정에서 꼬리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보통 악어 꼬리치기라고 그러는데요. 큰 악어가 잘 가다가 앞부분 들어갔는데 뒷부분을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악어 주변에 있는 다른 동물이나 또는 사람을 때릴 수가 있죠.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대형차의 특성을 아는 분들은 대형차가 들어오면 저 대형차 저거 악어 꼬리치기 되니까 들어가지 말아야지. 내가 미리 멈춰야지. 근데 대형차의 특성 모르시는 분들은 저 차가 들어오네. 그럼 내 속도만 줄여주면 되겠지. 그러다가 사고로 이어졌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 불박차 운전자는 나 정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트럭이 내 앞으로 쑥 들어오면서 미리 깜빡이 킨 것도 아니고 깜빡이 첫 번째 켜지면서 쑥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는 속도를 줄였는데 뒷부분을 때렸는데 나보고 어쩌란 얘기예요. 이건 100대 0입니다. 이런 주장이고요. 하지만 트럭의 보험사는 에이, 같은 방향끼리 가면서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이번 사고는 70대 30입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자, 영상을 다시 보시죠. 불박차가 앞에 가고 있었습니다. 정선을 잘 가고 있어요. 트럭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더니 여기서 공간이 좀 있다 보니까 깜빡이 킴과 동시에 머리를 디비는데요. 뒷부분 때리는 게 완전히 악어 꼬리치기죠. 큰 차의 특성을 모르는 운전자들은 차가 들어오니까, 차 앞부분 들어오니까 내 속도 줄여주면은 차가 쑥 알아서 들어가겠지. 근데 뒷부분으로 치고 들어갈 것은 생각을 못한 겁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불박차 운전자는 완전히 날벼락 당했어요. 공간이 안 되는데 거기를 갖다 큰 차가 들어오니까 그렇다고 내가 저 차가 들어올 때 내가 끼익 하고 서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속도 줄였어요. 난 잘못 없어요. 충분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리하게 공간이 부족한데 그것을 들어온 트럭의 100%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일부 아쉬움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뭘까요? 영상 다시 보시죠. 불박차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다. 시속가 3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트럭이 들어오지요. 이 상황에서는 이미 트럭이 불박차의 앞을 막았어요. 불박차는 트럭 왼쪽 공간으로 먼저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밉긴 하지만 불박차는 어쩔 수 없이 트럭을 앞세워야 되는 상황이에요. 트럭을 앞세우고 불박차가 트럭 뒤에 가야 됩니다. 트럭이 앞에 서게 되면은 불박차는 트럭과의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야만 되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불박차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긴 했습니다. 같은 속도로 가면 트럭과 부딪힐 것 같아서. 트럭과 부딪힌다는 건 어느 부분을 생각했을까요? 저 트럭의 앞부분입니다. 내가 속도를 계속 똑같이 내면은 트럭의 앞부분과 부딪힐 수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속도를 조금 줄였어요. 속도 줄인 것으로 나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불박차는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트럭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트럭과 중앙분리대의 공간, 그 공간으로 불박차가 먼저 지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트럭을 앞세우려면 기왕 트럭에게 양보해 주는 거면 확실하게 양보를 해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즉, 그래 트럭아 너 먼저 가라. 어쩔 수 없다. 트럭 먼저 보내고 내가 그 다음에 갈게. 그러면서 브레이크를 조금 더 꾹 눌러줬더라면 속도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꾹 눌러줬으면 한 7m? 5m, 7m? 그 정도에서 거의 멈추다시피 됐을 것 같아요. 다시 보시죠. 저 트럭이 들어올 때 트럭이 여기서 차선 밟을 때 요 방향망 2개 정도 여기쯤에 멈췄더라면 멈춰줬으면 트럭이 그냥 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더 갑니다. 여기서 이만큼.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보다 거의 2배를 더 가죠. 어차피 못 가는 거 좀 화끈하게 양보해줬더라면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앞서 있는데 트럭이 뒤에서 오면서 쑥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스르륵 칼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100대 0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트럭에 가려서 못 가면 확실하게 양보해줬더라면, 확실하게 브레이크를 잡아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불박차에게 10 내지 20%의 과실을 인정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차장에 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는 곳도 있고요. 또 어떤 곳은 한쪽으로 가라고 화살표가 그려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들어오는 곳과 나가는 곳이 다를 때 원웨이, 일방통행, 화살표 그려져 있죠. 만일 그 화살표에 반해서 거꾸로 가다가 후진하는 차량 사고 났을 때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어떤 사고인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이곳 주차장에서 이제 나가는 중입니다. 앞에 차들이 좀 많이 밀려 있네요. 뒤에 서 있다가 이쪽 말고 우리 저 왼쪽으로 가자. 왼쪽 여기 복잡하니까.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차가 가려고 하죠. 앞에는 차들이 계속 줄 서 있습니다. 저 기다리면 한참 걸리겠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되는 화살표를 거꾸로 가네요. 검은 차 한 대 오른쪽으로 들어가 섰습니다. 자, 마지막 차고 공간을 지나는데 쾅!
네, 후방 영상 다시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불박차가 화살표를 거꾸로 이제 거꾸로 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거꾸로 가는데, 자, 여기서 아이고, 네, 바로 차가 막 지나가는데 뒷부분을 붙였어요. 이번 사고에 대해 검은 차는 아니 왜 거꾸로 옵니까? 왜 화살표 방향하고 거꾸로 역주행해 옵니까? 역주행은 불박차가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고요.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뭘 잘못했어요? 완전히 들어갔잖아요. 들어섰잖아요. 근데 내가 뒤를 지나가는데 뒤를 안 보고 그냥 들이받으면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검은 차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에 대해 화살표가 있으면 화살표대로 가야지 왜 거꾸로 가느냐. 역주행, 그건 나쁜 거다. 역주행은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이다. 따라서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주행한 차가 더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곳 주차장에서의 화살표는 일반 도로에서의 일방통행 화살표와는 다릅니다. 일반 도로에서 역주행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중앙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반대쪽으로 오는 거. 그건 중앙선 침범과 똑같은 거죠. 또 하나는 일방통행길. 한쪽으로만 가라고 그랬는데 왜 거꾸로 오느냐. 그와 같은 일방통행길에서의 역주행은 신호위반과 똑같은 지시위반에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역주행은 한쪽으로 일방통행이라고 화살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 마지막 나가는데 거기는 들어가지 말라고 진입금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진입금지되어 있는데 왜 들어갔느냐? 그게 지시위반에 해당되는 역주행입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이곳은 진입금지 표지판이 없었다. 그리고 거꾸로 간다 해서 누가 잡는 것도 아니다. 단속 안 한다. 그럼 양쪽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화살표 방향은 권장사항일 뿐이다. 그리고 완전히 쓴 줄 알았는데 거기서 갑자기 후진하면, 뒤도 안 보고 후진하면 나 뭐 어쩌라는 얘기냐? 난 불가항력이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가 주장하는 뒤도 안 보고 후진한 저 차가 잘못이다.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후진할 때는 뒤를 확인해야 되죠. 앞으로 갈 때는 앞을 보고 후진할 때는 뒤를 봐야 됩니다. 계속 앞으로 가고 있을 때는 앞만 잘 보면 돼요. 근데 이번 검은 차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가서 똑바로 서 있다가 후진을 하는데 뒤를 안 봤습니다. 뒤를 확인했으면 바로 뒤에 불박차 있는 걸 알았겠죠. 따라서 아무것도 없겠지라는 생각에 뒤를 안 보고 후진한 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잘 보는 겁니다. 전방 주시, 앞을 잘 본다. 앞으로 갈 때는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요. 뒤로 갈 때는 후방 주시를 해야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기본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한 검은 차가 더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불박차에게도 잘못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금지 표지판은 없지만 다들 그 방향으로 갑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한 일방통행은 아니지만 이 주차장에서는 한쪽 화살표대로 가라. 이곳 주차장 말고 대형 마트, 백화점 이런 것도 다들 그 화살표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왜 혼자 거꾸로 갔느냐? 가지 말라는 곳을 왜 지나가려 했느냐? 그것이 법에 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 이 주차장은 모든 운전자들이 다 그에 따르는데 왜 불박차만 따르지 않았느냐? 또 하나, 원래는 불박차도 줄 섰었어요. 오른쪽 나가려고 줄 섰는데 앞에 차들이 많으니까 우린 윤리해서 먼저 나가야지. 새치기 하려 한 거죠. 순서를 지켰어야죠. 왜 순서를 어기고 먼저 혼자 가려 했느냐? 그것도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그런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곳을 거꾸로 간 불박차 잘못과 뒤를 보지 않고 후진한 검은 차의 잘못, 그것을 비교하면 검은 차가
조금 더 많이 잘못됐고요. 전체적으로 봐서 뒤를 확인하지 않고 후진한 검은 차 70. 다른 차들보다 먼저 나가려고 화살표 방향과 거꾸로 지나가려 했던 블박차 30 또는 60대 40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